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이자 가장 깊은 두려움.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죽음을 해킹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영원한 삶이라는 초대장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 인공장기, 노화 역전 치료, 뇌 업로드. 과학자들은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죽음 해킹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암,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은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고 영원히 젊은 육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환상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인류의 궁극적인 승리일까요? 하지만 영원히 산다는 것은 과연 영원히 행복하다는 의미일까요? 죽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 될까?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죽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존재의 유한성 앞에서 절망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고통을 반복해왔죠. 이 숙명을 거부하려는 가장 오래된 꿈, 바로 영생입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았고 그들의 육신을 미라로 보존하려 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는 불사의 풀을 찾아 헤매는 비극적인 영웅의 서사를 남겼고 수많은 신화 속에서 불사의 존재들은 인간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 전국을 뒤졌고 서양에서는 연금술사들이 현자의 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시도는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존재의 한계, 즉 죽음 자체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근원적이고도 꺾을 수 없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영원히 살고자 했을까요? 혹시 삶의 유한성이 주는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 오랜 꿈은 신화와 미신이 아닌 최첨단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21세기는 생명의 설계도를 직접 조작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파 유전자 가위는 마치 생명의 오류 코드를 수정하는 프로그래머처럼 노화 관련 유전자를 정교하게 편집하고 질병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손상된 장기는 더 이상 이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3D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 환자 자신의 세포로 완벽하게 복제되거나 새로운 조직으로 재생됩니다. 더 나아가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융합은 인간 의식의 업로드 가능성까지 제시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 경험, 지능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원히 보존하려는 시도죠. 이제 젊음을 되찾는 것을 넘어 죽지 않는 것, 즉 영원한 삶 자체를 목표로 하는 연구가 전 세계 최첨단 연구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인류는 과연 이 거대한 과학혁명의 정점에서 죽음마저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궁극적인 승리일까요? 이처럼 경이로운 기술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이 영생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수의 부유하고 강력한 자들만이 영원한 삶을 누리고 나머지 인류는 여전히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계급사회가 잔혹하게 탄생할까요? 이 기술은 인류를 구원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분열과 불평등의 나락으로 떨어뜨릴까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처음 몇백 년은 분명 경이로울 것입니다.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식을 배우고 지구상의 모든 곳을 여행하며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관계들을 경험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무한정 흐른다면 어떨까요? 수천 년, 수만 년, 그리고 그 이상이 지난다면 끝없이 반복되는 삶의 패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경험들, 모든 지식이 이미 내 안에 있는 듯한 극심한 지루함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까요? 우리의 뇌는 유한한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감정들이 축적된다면 우리의 뇌는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억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려 애쓰겠지만 결국 나라는 정체성이 무의미해지거나 파편화될 위험은 없을까요? 어쩌면 매일 다른 나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기억 자체를 지워야만 겨우 존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삶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상실의 고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부모님, 자녀, 친구들, 연인. 당신 주변의 모든 소중한 이들은 결국 유한한 삶을 살다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상실을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반복하며 홀로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매번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끝나는 아픔을 감내해야 하겠죠. 살아갈수록 고통은 커지고 결국 마음을 닫거나 감정 자체를 회피하려 들지 않을까요? 영원한 삶이 오히려 영원한 고독과 정서적 단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인류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지구는 과연 이 거대한 인구수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식량, 물, 에너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주거 공간까지 유한한 지구의 자원은 무한히 늘어나는 영생하는 인구를 결코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없는 소비와 축적은 결국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재앙을 무릅쓰고 영원히 살아가려 할까요? 만약 영생 기술이 값비싸고 소수에게만 허용된다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영생하는 자와 여전히 유한한 삶을 살다 죽어갈 필면하는 자로 나뉘는 끔찍한 계급사회가 잔혹하게 탄생할 것입니다. 영원히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소수의 존재들과 늙고 병들고 결국 사라질 다수의 존재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상상하기 힘든 사회적 폭력과 혁명을 야기할 것입니다.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는 과연 영생의 문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영생하는 존재들에게 형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원히 반복되는 감옥 생활이 과연 죄를 뉘우치게 할 수 있을까요? 범죄자의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또한 이 좁은 지구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어떻게 조절될까요? 태어날 아이들은 과연 축복받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제한된 자원을 갉아먹는 침입자로 취급될까요? 영생 기술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회 시스템과 윤리적 기준을 송두리째 흔들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새로운 정의를 요구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삶의 끝이자 가장 피하고 싶은 절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이라는 유한성이 존재하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특별하고 소중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시간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모든 순간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사랑에 더 깊이 몰입하고 시간에 쫓겨 창조하며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이기에 더욱 간절히 연결을 추구하는 것이죠. 죽음은 또한 변화와 성장의 강력한 동력입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을 의식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게으름과 타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 된다면 이러한 성장의 욕구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모든 것을 경험했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끝없는 권태에 빠진 존재가 될까요? 어쩌면 영생은 인류의 진화를 멈추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의 문제도 죽음과 깊이 연결됩니다. 죽음이 없다면 기억은 끝없이 축적되어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죄와 실수, 모든 아픔이 영원히 따라다닐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지, 어떤 기억과 교훈을 계승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죽음은 단순히 개체의 소멸이 아니라 과거의 유산을 정리하고 다음 세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원한 삶은 이러한 순환을 파괴하고 우리를 끝없는 기억의 감옥에 가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영생이 필연적인 미래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기술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휴머니즘입니다. 인공사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나노봇을 통한 신체 강화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질병과 노화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존재, 즉 포스트 휴먼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인간의 본질을 어디까지 변화시킬까요? 사이보그나 디지털 의식으로 존재하는 포스트 휴먼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육체적 죽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죽음이라고 부르게 될까요? 의식의 소멸, 저장된 데이터의 파괴, 아니면 영원한 삶 속에서 모든 관계와 감정이 단절되는 의미의 죽음일까요? 역설적으로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선택적인 죽음을 새로운 자유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살아 지쳤거나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삶을 끝낼 권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떻게 끝낼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기술적 진화의 정점에서 우리는 인간 본질의 핵심 가치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지켜야 할까요? 창의성, 공감, 사랑, 자유의지, 이러한 가치들이 영원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술이 인간성의 새로운 정의를 일방적으로 내리고 우리는 단순한 데이터 덩어리로 전락하게 될까요? 영생의 시대에도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생 기술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인류가 스스로의 존재와 미래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설계도를 손에 쥐게 되었지만 이 막강한 기술적 능력을 과연 어떤 윤리적 기준과 철학적 통찰 아래에서 사용할 것인가? 인류는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거대한 기술적 변화는 결코 몇몇 과학자나 거대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영생이라는 기술은 인류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에 전 세계적인 규모의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윤리적, 법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종교, 문화, 경제적 배경을 넘어 모든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영생의 기준과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인류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죽음이 없는 삶은 매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무한히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죽음 앞에서 겸손했던 인간의 지혜를 영원한 삶 속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영원한 삶의 진정한 축복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의미를 추구하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은 우리에게 끝없는 존재를 허락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 삶의 가치를 끊임없이 재정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생을 꿈꿔왔지만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삶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유한하기에 소중하고 언젠가 끝이 있기에 매 순간이 간절하며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 역설적인 진실을 외면한 채 우리는 과연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간성을 잃는 대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의 문은 이미 열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문을 통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으로 당신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단순히 당신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인류의 미래와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영원히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해킹하는 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를 해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잃지 않고 영원한 삶 속에서 진정한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